이번 시간에는요, 인형의 여러 가지 그 표정을 표현해주는 눈이 있거든요. 눈을 바느질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단추 같은 걸 이용해서 눈을 달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바느질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으로 눈을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씨앗수를 조금 크게, 보통은 이제 자수를 놓을 때 씨앗수를 좀 작은 점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데, 요거는 이제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씨앗수를 조금 더 크게 바느질한 표현법이고, 그 다음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눈 사이즈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그 안에 이렇게 뭐랄까 열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교차되게 하면서 이 동그란 눈을 채워주는 바느질법으로 눈을 표현해 준 거거든요. 우선은 요 네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런 검정 단추를 이용해서 눈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인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얼굴 표정 같은 거를 밑그림을 그려줄 때 눈의 위치를 이렇게 점 찍어 준 다음에요. 저는 이제 우선 타올지 위에 어떤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바느질을 하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여기가 눈을 달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요.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말 그대로 이거는 이렇게 단추처럼 이렇게 뒤에 이게 있어요. 고리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1mm 옆에 다시 이렇게 넣어서 눈의 위치를 잡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반대편 눈 이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옮겨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돌려서 눈의 위치를 정확히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1mm 정도 옆에 바늘 들어왔던 부분에서 옆에 부분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단추를 달아서 눈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추를 이용해서 인형에 눈을 달아줄 때는 이런 바느질법을 이용하셔서 눈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눈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박음질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선을 그려준 다음에 밑그림을 이제 선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양쪽 눈을 인형에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요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이 되면서 눈이 표현이 되거든요. 박음질은 저희 난쟁이 똥자루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기본 바느질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박음질로 밑그림을 그려준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요 선 모양대로, 그러니까 밑그림 그려진 모양대로 그 눈이 표현이 돼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얼굴의 표정이나 그 다음에 눈을 표현할 때 바느질법으로 이렇게 눈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착 인형이나 인형을 만들어 주시면서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런 눈 표현법이나 얼굴 표정 표현법을 이런 거를 응용하셔가지고 고객님들께서 좋아하는 바느질법이나 좋아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박음질로 선 따라서 박음질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눈이 선으로 웃는 눈도 괜찮고 우는 눈도 괜찮고요.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눈으로 이렇게 박음질을 이용해서 눈을 표현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박음질로 제가 실을 두 가닥으로 타올줄 위에다가 표현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금 기와펜으로 밑그림을 좀 진하게 그려놨더니 실이 조금 흐리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인형 위에 제가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박음질을 이용해서 눈을 또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십자 모양을 이렇게 교차를 계속 하면서 눈을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구름 모양 아이를 제가 바느질한 방법인데, 우선은 눈의 사이즈를 이렇게 밑그림을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바느질 이런 거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렸을 때 말 그대로 십자 모양으로 가로 세로, 뭐 보이실까요? 저희가 뭐지 그림으로도 표현을 할 건데, 보시면은 동그라미를 그려준 다음에 십자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해볼게요. 우선 밑그림을 그려주셨으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거는 실을 좀 뭐 4가닥이나 6가닥 조금 굵게 해서 바느질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차를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잖아요. 실이 여러 가닥 되면 면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십자 모양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서 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십자 모양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이거 바느질 해주실 때는 또 너무 잡아당겨 주시면 눈이 동그랗게 안 되거든요. 편안하게 평평하게 펴질 수 있게끔 실을 살살살 잡아당겨 가면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십자 모양. 그래서 웬만큼 작은 눈들은 이렇게 4번 정도, 한 실 4가닥이나 6가닥으로 해주시면은 거의 차는데요.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눈을 좀 크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계속 요 십자 모양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살짝 돌려서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빈 공간이 있는 부분에 다시 또 바늘을 넣어서 십자 모양으로 빈 공간을 또 채워주세요. 이렇게 십자 모양을 반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눈을 채워주는 바느질법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채워질 때까지, 이 구름 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채워질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4번째 방법으로는 씨앗수를 좀 크게 놔주는 방법이거든요. 씨앗수는 원래 얼굴에 뭐 얼굴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씨앗, 작은 점을 표현할 때 많이 하는데요. 눈은 조금 크잖아요. 그럴 때는 씨앗수를 놔주실 때, 씨앗수를 이렇게 놓아주실 때는 보통은 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정도 감아서 다시 그 자리로 집어넣어서
요 정도 씨앗수를 놔주는 게 뭐 한두 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점들을 표현할 때 씨앗수를 하는데요. 이제 눈을 표현하려면 조금 크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인형 만든 거를 예를 들어 보자면은 얘는 씨앗수를 할 때는 바늘에 이 실을 몇 번 감아주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사이즈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번 정도 감아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바늘에다가 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30번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번을 감아주셨으면 30번을 감아주신 다음에 씨앗수는 여기 나왔던 바늘 나왔던 거기 바로 옆에 부분, 그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바로 옆에 부분으로 이렇게 바늘을 다시 넣어 주셔 가지고요,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이 동그라미가 커졌죠. 아까 좀 전에 이쪽 옆에다가 제가 씨앗수 한 거 보여드리면은 여기 점이 작잖아요. 점이 작은데 제가 지금 30번 정도 감아서 이렇게 만든 씨앗수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눈을 또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씨앗수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저처럼 이제 다른 원단이나 이런 데다가 연습을 좀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형이나 뭐 다른 데 응용하실 때 해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조금 바느질이 좀 미숙하다 하시는데 바로 인형이나 이런 데다 하시다가 또 낭패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씨앗수를 여러 번 바늘에다가 감아서 이 동그라미를, 그러니까 많이 감아줄수록 동그라미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요 사이즈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호야 인형에는 한 30번 정도씩 30번 감아서 제가 눈을 표현해 줬어요. 이렇게 씨앗수를 크게 만들어서 눈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